안녕하세요. 장기 투자하는 스피어입니다. 오늘 장 힘드셨죠? 2,400을 겨우 지지하면서 전강 후약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1.17%, S&P 500 마이너스 0.75%, 다우존스 30 마이너스 0.15%. 왜 그럴까요? 밑에 기사를 보면 바로 추측이 됩니다. 모기지 금리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처음 6%를 넘었다고 합니다. 왜 6%가 넘고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미국의 시장 금리를 상징하는 미국채 10년물 10이어 트레저리 본드의 수익률이 지금 3.3bp 오른 약 1% 정도 오른 3.44가 되었습니다. 피크아웃하고 이제는 살짝 떨어지겠거니 하는데 이렇게 5일 보면은 약간 상승세죠. 한 달 보면은 그렇죠. 약간 9월 초에 떨어지면서 주식이 좀 반등하나 싶었더니 다시 오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금리 상승에 취약한 나스닥은 지금 1%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한국 주식 역시 나스닥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IT, 신사업 등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 네이버도 그렇고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네이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이버를 제가 좀 투자를 했었는데 2011년 초에 많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정말 좋은 플랫폼 같습니다. 네이버 증권은 저는 정말 많이 보는데요. 네이버의 리서치를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네이버 증권, 여기서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가면 네이버 금융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리서치로 간 다음에 종목 분석 리포트로 가고 지금 네이버가 또 보이네요. 하나증권에서. 그 다음에 리포트를 보려면 스크롤 다운해서 종목명이라고 클릭하고 종목명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네이버는 영어로 써야 되죠. 네이버 엔터 하면은 035420 네이버를 선택하시고 다시 검색을 누르면 네이버에 리포트가 쭉 나옵니다. 제가 어제 PPT를 만들었는데요. 어젯밤 늦게 만들었는데 8월 8일 발행된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리포트 8월 8일 리포트를 토대로 지금 하는 거고요. 이걸 PPT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PPT로 만들었어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SOTP 접근법으로 목표가가 34만 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지금 22만 원, 23만 원이니까 거의 30-40% 오를 수 있겠네요. 일단은 SOTP가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SOTP는 Sum of the Parts라는 것의 약자인데 두음자인데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검색도 있고 이커머스도 있고 핀테크도 있고 제트홀딩스도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상이한 사업을 하는 회사, 그 사업부가 하나의 회사로 이어진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장만 안 했지 각자 지주회사도 같은 것이 네이버입니다. 따라서 네이버에는 이런 각자의 사업부의 영업 결과 순이익을 놓고 EPS로 놓고 거기다가 일괄적인 멀티플을 적용하면은 그 사업부들별로 특색이 다 사라지고 자칫하면은 비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부별로 평가 배수를 각자 적용해서 그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각각을 합산하면은 그게 바로 파츠를 썸해서 나온 것이 전체 기업 가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검색 사업 A 사업부가 3천억의 가치, 그리고 B 사업부는 핀테크를 하는데 1,500억의 가치, 그 다음에 C 사업부는 이커머스를 하는데 1,600억의 가치가 있어서 이 세 개 사업부를 합치면은 6,100억이 되죠. 이때 이 사업부별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이버가 net debt, 그러니까 현금을 뺀 순차입금이 100억이 있다고 하면은 주주가 이 회사를 100% 장악할 때 차입금이 있으면은 그 채권자한테 휘둘리게 됩니다. 얼마만큼 휘둘리냐면 이 100억만큼 휘둘립니다. 따라서 주주가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기업 가치의 한계는 이런 사업부별
기업 가치에서 순차입금을 빼주어야만이 기업 주주가 그 기업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순차익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이 D는 net debt의 약자로 D를 한번 써봤습니다. 따라서 6,100억 빼기 100억은 6천억이 되고, 이 6천억은 적정 기업 가치가 되고, 이 6천억은 발행 주식수 1억 주에 대한 모든 값이니까 한 주당 값을 구하려면 6천억 나누기 발행 주식수인 1억 주를 나누면 6,000원이 됩니다. 한 주당 가치가. 이게 목표 주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 5,000원이라면은 이 회사는 6,000원까지는 합리적인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주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 약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EBJ는 이북 재팬, 문피아는 웹소설 플랫폼. 제가 용어 정리를 하면서 검색을 하는 사항들을 여기다 쭉 나열해놨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설명란에 이 PPT를 올릴 테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셔도 네이버라는 기업을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성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로커스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라고 하고요. 라인방가는 일본의 네이버 웹툰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GMV랑 TPV는 스타트업 회사, 핀테크 회사들의 이커머스 회사, 핀테크 회사들의 거래 금액을 보여줍니다. 거래 금액은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같은 회사는 어떤 거래가 생기면 거기서 수수료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 금액 자체가 매출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은 결과적으로 일정 율의 소정의 수수료율에 따라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매출도 커지니까 의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P/E는 퍼고 P/S는 PSR입니다. 주로 미국이나 구미 쪽에서는 퍼를 P/E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PSR 대신 P/S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리포트 첫머리를 제가 크게 갖고 와봤습니다. 리포트 첫머리에는 이렇게 Earnings and Valuation Matrix를 쭉 놓는데, 이것을 놓고 회사의 감을 잡으러, 큰 그림을 잡으라는 뜻을 이렇게 놓습니다.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은 53%죠. 예전에 네이버를 제가 투자했던 2018, 19, 20년도에는 60%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이 빠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추이를 볼 때는 EPS 추이를 쭉 봐야 되는데 19년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3,500, 6,000, 2021년도에는 요 10만 원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트홀딩스의 라인 재팬 같은 것들을 이제 중단 사업으로 인식하면서 순이익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빼고 봐야 되겠고요. 22년도에 다시 6,900원이 됐고, EPS가 지금 EPS가 6,900, 9,700, 11,000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EPS가 오르는 회사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이게 10억 원 베이스니까 이게 4조 3천억, 그 다음에 5조 3천억, 6조 8천억, 8조 9조 11조 이렇게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오르는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네이버가 안 좋냐? 네이버가 안 좋은 이유는 이 P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P가 이렇게 높죠. 우리나라는 끼켜봤자 퍼가 9에서 10인데 38이나 되죠. 평균적인 코스피 퍼의 거의 3, 4배가 되죠. 그 이유는 네이버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은 미래 사업에서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미래 사업에서 많이 온다는 뜻은 현재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매출액이 향후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EPS가 지금은 6,900원인데 거의 2배가 되죠. 2년 뒤에는 11,700원이 되니까 거의 2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서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밸류에이션 구조입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이자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 퍼가
낮아지기 때문에 EPS는 오르지만 퍼가 많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주가는 내립니다. 그래서 요즘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고 SOTP로 어떻게 네이버를 측정했는지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이 녹색 창 서치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기업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0억 원 베이스니까 요게 6천억 18조죠. 거의 19조죠. 이 19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2023년 추정, F는 포캐스트겠죠. 추정 매출액이 거의 4조, 순이익은 1조, 오퍼레이팅 마진이 40%나 되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이익이 나왔으면 주가는 EPS 곱하기 퍼라고 그동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꽤 얘기를 했는데 퍼는 구글의 23년 추정 퍼를 적용했습니다. 구글과 네이버가 같은 퍼를 쓴다는 게 저는 솔직히 100% 납득은 안 되지만 일단 구글의 2023년 추정 퍼가 17.8이라는 거는 뭐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열심히 구하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라서 가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17.8 대신 여기서 일정 부분을 할인한 15 정도를 주면 어떨까 싶네요. 또 다른 네이버의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사업부는 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 부분인데 얘는 거의 한 15조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GMV 여기 보시면은 GMV가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이죠. 즉 총 거래 금액은 거의 49조나 되는데 이 중에서 매출액으로 인식되는 거는 수수료는 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조 정도 되고 2조에서 순이익은 또 이게 5천억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순이익 곱하기 타겟 퍼를 구하는데 이 타겟 퍼 역시 26.5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존, 야후재팬, 알리바바, 징동닷컴 등의 또 퍼라고 합니다. 23년 추정 퍼라고 합니다. 역시 이거보다 좀 낮게 해야 되겠죠. 핀테크 역시 네이버 페이 같은 핀테크는 지금 2023년 토탈 페이먼트 밸류가 62조나 되고 여기서 타겟 EV, TPV 이거는 역시 핀테크에서 쓰는 페이팔 같은 곳의 가치평가라는 지표인데요. 0.07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에 23년 EV, TPV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리포트를 안 봤으면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값입니다. 그리고 핀테크 같은 경우는 네이버 등과 공동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분 교환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70%만 적용해야 되겠죠. 여기서 그리고 웹툰 아까 라인 망가 같은 걸 보면 웹툰도 지금 2조 원대 거래 금액에서 매출액이 1조 3천억이 나오고 타겟 PS는 요 PSR이죠. 그래서 매출액의 요 멀티플을 곱한 값을 또 값으로 하고 웹툰 같은 경우는 또 합작사기 때문에 66.6%의 지분율을 적용해야 또 기업 가치가 나옵니다. 클라우드는 2023년 매출액 추정치가 이게 4,800억이고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평균 2022년 포캐스트 PSR이 있는데 여기서 50% 할인한 2.8을 했습니다. 이건 좀 좋네요. 할인을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트홀딩스 일본 야후재팬과 합작한 재팬홀딩스의 기업 가치는 7.5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33조죠. 이 중에서 지분율은 32.7%고 그리고 제트홀딩스는 요 밑에 자회사들이 돈 번 거를 인식하는 구조니까 지주회사로서 또 할인율 30% 이거는 통상 적용되는 할인율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율과 할인율을 적용하면 7.5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더하면 18조, 14조, 3조, 7조 이렇게 쭉 더하면은 기업 가치 합계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려면 우리는 채권자들한테 회사가 빌려온 돈이라는 부분을 가치를 빼야 합니다. 왜냐면 그 기업 가치 중에서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요 1,700억 정도는 우리의 지배력을 벗어나는 상황이니까 뺍니다. 그리고 자사주 역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되니까 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걸 다 더하면은 적정 기업 가치는 55조 8천억이 나오고 현재 시가총액은 43조. 이게 2022년 8월 초의 장세입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 수는 요게 1억 6,400만 주죠. 그렇게 하면 적정 주가가 34만 원이 나오고 당시 주가는 26만 원이니까 한 27%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논리이고요. 저희가 이 각 사업 부문별로 순이익을 이제 분기별로 이제 사업법에서 공시를 해줄 텐데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 리포트에서 알게 된 가치 배수, 타겟 PER이나 타겟 PSR 같은 것을 놓고 우리가 유사한 금액의 밴드를 넣고 보면은 요 기업 가치를 엑셀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외국인 매수가 2018년, 19년 한 60% 정도에서 이때쯤 제가 갖고 있다가 계속 조금씩 팔았었죠. 21년 2월은 정말 장이 굉장히 흥분의 동안이었는데 외국인들은 냉정하게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못 가죠.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 53%에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의미 있게 올라가려면은 지금 발행 주식 수 1억 6천만 주에서 3%를 하면 한 500만 주가 나오는데 500만 주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한 1조 정도 됩니다. 즉 외국인 순매수가 500만 주 1조 정도 들어오면은 의미 있는 반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네이버는 따라서 지금 바닥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월봉일 텐데 월봉에서 이건 주봉 같습니다. 봉에서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 아직도 열려있기 때문에 아직 매수하는 건 좀 그렇고 차라리 20만 원을 강하게 깬 시점이 진바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이버 증권 정말 좋습니다. 너무 진짜 잘 활용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정말 유저의 입장으로서 네이버가 잘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혹은 구독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